안녕하세요. 36대 한인회 사무총장으로 섬길 박종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에 기부금을 받은 15,000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용기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 얼굴 뵀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그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현실에 맞게끔 대처를 하고자 해서 오늘 모든 자료와 그 당시 2022년 1월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우리 홍수영님하고 또한 그 당시 있었던 우리 임원들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한테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서류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의문사항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크로스 체크업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홍수성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6대에서 이사회에서 섬기게 될 홍육기라고 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왜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냐 하면 2022년 1월 달에 35대 이용기 한인회장님과 그 당시에 대내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던 저와 대외 부회장인 김문기호 부회장이 1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4대 한인회장을 했던 김윤철 씨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집과 한인회로 영어와 영문으로 된 편지, 한어로 된 편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전화 연락되지 않아서 1월 3일 날 키 하나만 가지고 12월 30일 날 총회도 무산됐고 1월 3일 날 35대 한인회 임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1월 5일까지 3일간 조사한 그동안에 밀렸던 여러 가지 한인의 부채나 정지되어 있던 전화, 유틸리티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2022년 기자회견 보도자료 해서 1월 6일 날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회장님과 대외부회장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는 그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2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2020, 21 김윤철 회장 회기에 2년간 프로퍼티 텍스를 한 번도 놀크로스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건물에 린이 걸릴 그럴 위기였는데 행정적인 미스로 린을 피해서 확인해 보니까 린이 걸리지 않고 2년간이나 텍스가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린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운 좋게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공과금이 약 7,146불이 밀려 있었습니다. 전기, 수도, 컴퓨터, 컴캐스트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긴급으로 회장님의 사비로 일부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그걸 상세를 받았습니다마는 전기하고 컴캐스트 그다음에 수도를 가동을 하기 시작해서 1월 3일부터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금은 2년치 프로퍼티 텍스하고 기넷 카운티 텍스 그 세 가지가 1,933불 32전입니다. 공과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22년 1월 3일까지 우리가 들어왔을 때가 밀린 돈이 7,146불 58전 두 가지를 합쳐서 18,000 거의 80불에 해당하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김백규 전 한인 회장께서 어떻게든지 한인회는 가동이 돼야 되니까 내가 다른 돈은 몰라도 세금과 공과금은 당장 지불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감사한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1월 21일 날 이 기자회견 있은 후에
책을 직접 전달하셨고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다 내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 10-2의 3번에 보시면 이 자료는 35대 한인회에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며 애틀랜타 한인회 회칙 제50장 4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문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약 그 10만 불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은 상태로. 그럼 10-3페이지에서 왜 한인회가 이걸 변제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인회칙 50조 4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일반 경상비는 당의 임기의 회장이 책임지고 정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 임기로 이월할 수 없다. 일반 경상비 부채 발생은 당해년도 회장이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회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다른 분들 2021년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여한 업체에 받지 못한 부채들을 상환할 수가 없었으며 그 당시 재정 상황이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재정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다음 기 한인회와 한인회 임원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어서 코리안 페스티벌에 손해를 보고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전부 다 연락했는데 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사회나 또는 원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라는 그런 약속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4번째 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월 21일 날 김백규 회장께서 이 책을 전달해 주셨고 그걸 한인회 공식 어카운트에 입금해서 세금과 공과금을 다 납부할 수 있었는데 김백규 회장님이 그때 오시면서 한인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잠시라도 한인회가 멈춰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런 기부금을 주셨고 그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분명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때 일간신문에도 또 다른 방송에도 다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드리면 본 기부금은 해관 유틸리티와 세금 납부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코리안 페스티벌에 남아있는 부채나 이런 걸 갚을 수도 없고 15,000불로는 세금과 유틸리티를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다른 돈도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부한 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여유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5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한인 회칙을 우리 한인회에서 어겨서 가면서까지 어떻게 변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하지만 도의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자. 회의도 자주 하고 그분들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1-4분기 이사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1-4분기 정기이사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10-5번은 정기이사회 순서를 올려드렸고 10-6번을 보시면 김인철 회장 당시에 2020년, 21년 프로페텍스 미납돼 있고요. 그게 1년에 한 4,600불 정도 됩니다. 2년치. 그 다음에 각종 유틸리티 미납. 그래서 그 당시에 대외 부회장인 김문규 부회장이 놀크루스 시청을 방문해서 그 요청을 해가지고 인보이스를 2년치를 받아왔고 우리가 곧 납부를 했는데 그 공무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2년이면 린이 들어가고도 충분한 시간인데 담당자의 행정 미스로 안 된 것 같다. 당신들 운이 좋다. 같은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정 미스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놀거리 시장까지 만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공지가 돼 있고 또 밀려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 세금 깎아주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납부가 급하기 때문에 먼저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기자회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34대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김윤철 씨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한인사회에 이만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정회원의 모든 자격을 박탈해서 동남부 한인회 또 여기 애틀란타 한인회가 존재하는 지역의 20만 한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인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원로회장단 회의에서 34대 회장 전직 회장이라는 명의도 뺐습니다. 이것은 전직 회장단 내 회장을 역임한 10분이 한인회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 사람을 거기서 빼달라.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달라. 전부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전직 회장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직 회장이라는 말은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7번하고 는 참고로 하시고요. 종전에 이사회 오픈할 때 전부 다 드린 내용이 있다. 10-8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숫자는 약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3월 25일 날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한 2,000불 정도의 변동이 있었어요. 총계가 12만 7,756불의 빚을 전 회장이 만들어 놓고 혼자 떠났고, 이 자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번에 보면 35대 한인회에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을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0-9와 10-10이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10-10에 계상 미수금 이래서 자세하게 거기 보면 코리안 페스티벌에 공연한 사람들 음식값이라든가 또는 박승철 씨 공항까지 리무진으로 왕복한 인건비라든가 그 여러 가지 비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구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언론에도 갚지 못한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변제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한인회책이 아니고 또 충분한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일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22년에 35대 한인회가 시작할 때는 오히려 12만 7천 불의 빚을 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이나 또 다른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직접 변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코리안 페스티벌 할 때 약간의 편의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나 또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도록 건의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에 관해서만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월이 지금 3년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에는 김백규 회장님께서 그분이 한인의 이 돈을 이런 음식값을 갚으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온갖 루머와 그것을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들 해결되겠지 하고 지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자료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저에 대한 이 유명세가 전 미국뿐 아니라 한국까지 그 덕분에 다 했는데, 이거를 애틀란타에서 우리 이 세 번째 떠오르는 우리 애틀란타가 제가 어떤 정확한 혐의도 없이 무조건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험 사기 등등으로 퍼나르고, 뭐 경찰에 고발했으면 한 대로, 잘못했으면 거기서 문의가 들어오면 대답을 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거기서 나한테 뭘 궁금한 게 있으면 대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담담히 대처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애틀란타가 이 전체가 이용기 하나 잡으려고 전 세계에 퍼나르는 행위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특히 어떤 한 방송국에 제가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떠한 정확한 혐의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그런 관계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든가, 관계기관에서 문의를 한다든가, 관계기관에서 저한테 확인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가서 요청하는 대로 응할 것이고, 응해서 밝힐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지만 전 세계가, 전 미국에 이거를 애틀란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넘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 명예 또는 어떤 무고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 어느 선이 되면 이해하고 서로 이거 풀어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좀 이거는 좀 한계를 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강호라는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사바나, 알라바마 모든데, 저 하다못해 어제 어떤 곳에서 전화가 온 것이, 템파인가 어디에서 전화가 뭐라고 왔냐면 너 구속되지 않았어 하는 문의를 왔다고 했으면서 하도 그 웃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이런 식까지는 뭐 사람 하나 잡으려고 애틀란타 전체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백규 회장님은 이 동네에 수많은 헌신적인 일을 많이 했던 분이, 이용기가 이 돈을 음식과 갚으라는 걸 떼어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십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용기가 돈을 떼어먹었다, 이걸 가지고 주려는 걸 떼어먹었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 하나 잡는 것, 나 하나 끌어내리는 것, 그것까지도 그 어떤 분의 소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떠한 정확한 보험 사기 된 적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정확한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순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리고 누가 사인을 했고 뭐를 했고, 물론 내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물려서 보고하라고 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자체가 이거를 보험회사에 사인해서 보낸 건 아닌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시네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물론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말도 못하고, 예를 들어 프레임을 씌우는데 불구하고 그저 남의 일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 하나로 아까 몇 번 말씀드린 족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단 아직까지 내가 이 동네에 이름이 한인의 회장으로 돼 있고, 나 하나가 어떠한 내가 보험 사기를 해서 한국까지 매일 퍼날르고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할 때 그걸 거꾸로, 내가 너무 힘들다 한마디 했더니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이용기가 사퇴, 이렇게 거꾸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여러분 부탁하는 거는, 어떤 일거 있으면은 제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거는 보여드릴 것이고, 이런 내용 상황 설명을 할 것이고, 같이 이 애틀란타가 이제는 어떻든 간에 일을 어떻든 간에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인에 올해 들어서 모든 것이 스탑이 돼 있고, 저는 우선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하루 시작이 거기에 그 카톡을 보면서 일을 시작을 해요.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또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그러다 최소한도의 의문과 혐의와 실질적인 그 증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네를 지키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동네 전체도 좀 생각하십시오. 저 하나에 가지고 이렇게 그저 누구 말만 듣고 아니면 말고 또 퍼나르고 또 아니면 막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책임질 각오도 하셔야 될 거고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좀 할까요? 예, 아니면 예. 저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그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기부금 15,000불과 또 왜 가능한 겁니까? 예. 그리고 3,000불 얘기가 또 더 한간에 돌고 있는데 앤디 김 그분께서 이거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3,000불을 앤디 김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전번도 말씀하셨지만 1월 6일인가 며칠인가 1,000불을 그분이 갖고 오셔서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프 대회 때 따로들 하신 분들이 500불인가 얼마가 또 그분이 하신 건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한간에는 지금 3,000불을 이 빚을 갚으라고 줬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그걸 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시키라고 표현을 제가 4번씩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들었을 경우에 확인을 부탁드리면 내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자료를 보강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또 진짜 광고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그럼 없는 거로 해서 광고를 하자. 네, 제가 광고가 있습니다. 36대 한인회가 2월 9일 날 한인회장이 취임식을 하셨고 이사회를 1사분기 안에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고 이사장이 장기 해외 외유를 하는 바람에 1사분기 이사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는 4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에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36대 1사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1, 2부로 나눠서 이사회를 하는데 1부에는 좀 더 취재하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광고하지 않고 4월 11일 날 한인회 웹사이트에 이미 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2부 순서는 비공개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의 이제 기자단을 저가 모든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토의한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2부 때 뭐 특별하게 저희들 취재를 그런 걸 불허하니까요. 미리 알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보도자료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만 참석하려고. 아니 여기 우리가 기자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일부에 보도 자료만 주시면 돼요. 일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동안에 뭐 고문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받았는데 이사회가 첫 번째 구성하고 나서 이사들이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위촉장 또 뭐 한인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니까 뭐 참고하시라는 말. 기사거리가 아니고 회의할 때게 예. 그것이 기사거리지. 뭐 임명장 주는 거 기사거리 아니에요. 글자 몇 자만 쓰면 되는 건데 뭐 보도 자료 주면 그대로 나가면 돼요. 보도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만들어 그게 나을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예. 여기 나냐고 들어가 볼 때. 자, 그러면 인사가 말씀하시면 네, 고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애틀란타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함께 최소한의 망신 안 당했고 같이 좀 서로가 좀 나가기 혐의가 밝혀지기 어떤 여러분이 의심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어떠한
어떠한 뭐 이게 그래 하는 거 가지고 애틀란타 전체는 잡지 말아달라는 게 이제 부탁입니다. 애틀란타를 우리 좀 지키십시다. 예, 부탁합니다.